수학 기초 2의 핵심 개념 식별. 새롭고 매혹적인 수학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장에서는 수학 언어를 이해하고 대수학, 기하학 및 기타 필수 주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가분성, 소수, 분수, 소수, 퍼센트, 각도, 모양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논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이해가 향상됩니다. 여러분은 이 교육 여행의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해력을 키우고 이를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수학의 달인이 될 준비를 하세요. 전혀 새로운 수학의 세계가 기다립니다. 수학의 잠재력 활용 실제 적용을 위한 문제 해결 능력 강화. 수학 언어의 이해. 수학 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복잡한 용어, 기호, 방정식이 나오는 것을 들으면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기초와 기본 사항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수학은 보이는 것만큼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학 언어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와 기호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이란 무엇입니까? 수학은 숫자와 논리의 언어입니다. 이는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수학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과목이며 다양한 직업과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수학 표기법 및 기호. 수학적 표기법은 숫자, 연산 및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기호를 나타냅니다. 수학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호와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하기 추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마이너스 뺄셈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곱셈 곱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나누기 나눗셈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같지 않음 두 항목이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같음 두 항목이 같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보다 작은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작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보다 큰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절대값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퍼센트 전체의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수학 용어 및 정의. 수학에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와 그 정의입니다. 합계 2개 이상의 숫자를 더한 결과입니다. 차이 한 숫자에서 다른 숫자를 뺀 결과입니다. 곱 2개 이상의 숫자를 곱한 결과입니다. 목 한 숫자를 다른 숫자로 나눈 결과입니다. 인수 팩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른 숫자와 곱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배수 몫을 생성하기 위해 다른 숫자로 나누어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지수 숫자나 표현식에 자신을 곱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일반적인 공식. 공식은 특정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방정식입니다. 다음은 수학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직사각형의 면적 길이 너비, 정육면체의 부피 길이 너비 높이, 삼각형의 면적 밑변 높이, 삼각형의 둘레 변 1, 변 2, 변 3, 원통의 부피 반경 높이. 공통방정식. 방정식은 기호와 숫자를 사용하여 두 엔터티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 설명입니다. 다음은 수학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방정식입니다. 거리속도 시간. 2차 방정식 xbxc 0. 선형 방정식 ymxb. 기울기 절편 형식 ymxc. 점기울기 형태 ymxx. 표준 형식 x/c. 용어, 기호, 공식, 방정식을 포함한 수학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수학의 기본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사항을 이해했으므로 이 장의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수방정식 이해. 대수학 엘저브러운 방정식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방정식은 3, 4, 7과 같이 방정식 기호의 양쪽에 2개 이상의 동일한 값을 포함하는 수학적 설명입니다. 대수학은 기호와 변수를 사용하여 알 수 없는 값을 나타냄으로써 방정식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방정식을 풀 때 알아야 할 대수 용어와 정의는 필수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학 기호는 덧셈, 뺄셈, 곱셈 x, 나눗셈입니다. 변수는 방정식에서 알 수 없는 값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러한 값은 변경되지 않는 상수이거나 방정식이 풀릴 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수는 변수가 아닌 모든 숫자입니다. 방정식을 풀 때 분배 속성은 계산을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배 법칙은 임의의 수 b, c에 대해 xb, c어 xb어 xc임을 나타냅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방정식을 단순화하고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선형 방정식에는 2개의 변수와 하나의 방정식이 포함됩니다. 주어진 방정식에서 한 변수에 알려지지 않은 값을 찾는 데 종종 사용됩니다.
선형 방정식을 풀려면 분배 속성 실행 취소 작업을 사용하고 방정식의 한쪽의 변수를 격리합니다. 2차 방정식에는 2개의 변수와 2개의 방정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방정식을 풀려면 두 방정식을 단일 방정식으로 결합하십시오. 그런 다음 2차 공식을 사용하여 방정식의 정확한 답을 찾으세요. 2차 공식은 종종 x2 bxc 0으로 작성됩니다. 여기서 어는 0이 아닙니다. 대수학의 기초를 이해함으로써 방정식을 더 빠르고 자신있게 이해하고 풀 수 있습니다. 대수 방정식으로 방정식을 풀려면 이러한 용어, 기호 및 공식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습과 헌신을 통해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가분성과 소수 이해. 가분성은 숫자가 다른 숫자로 나누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가분성 규칙, 소수, 인수, 배수, 최대 공약수 GCF 및 최소 공배수 LCM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분성 규칙은 많은 작업이나 계산을 하지 않고도 숫자가 다른 숫자로 나누어지는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규칙 집합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숫자가 2, 3, 4, 5, 6, 9로 나누어지는지 빠르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규칙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가 짝수 2, 4, 6, 8, 0로 끝나면 2로 나누어집니다. 숫자의 합이 3으로 나누어지면 그 숫자도 3으로 나누어집니다. 숫자가 2와 3으로 나누어지면 6으로 나누어집니다. 숫자가 0이나 5로 끝나면 5로 나누어집니다. 숫자의 합이 9로 나누어지면 그 숫자도 9로 나누어집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소수의 예로는 2, 3, 5, 7, 11, 13이 있습니다. 소수는 인수, 배수, GCF 및 LCM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수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수는 숫자를 얻기 위해 함께 곱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6의 약수는 1x66, 2x36이므로 1, 2, 36입니다. 배수는 동일한 제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인 숫자입니다. 6의 배수는 6, 12, 18, 24 등입니다. 예를 들어 6x1, 6, 6x22, 6x38, 6x4, 24입니다. 최대 공약수 GCF는 두 수를 나머지 없이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입니다. 이는 분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두 숫자의 약수를 나열한 다음 두 숫자의 공통점 중 가장 큰 숫자를 선택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과 10의 최대 공약수는 2입니다. 두 숫자 모두 2를 인수로 갖기 때문입니다. 최소 공배수 LCM는 2개 이상의 숫자의 배수 중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 이는 한 분수가 다른 분수와 비교하여 몇 배 더 큰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입니다. 즉 4x32, 6x22입니다. 나누기, 소수, 인수, 배수, GCF 및 LCM의 이러한 개념은 수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연습과 인내를 통해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숙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수, 소수, 백분율 이해하기. 분수, 소수, 백분율은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수란 무엇입니까? 분수는 참조되는 전체의 일부 또는 그룹의 일부를 표현하는 수치 표현입니다. 분수는 분자와 분모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분자 맨 위의 숫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수를 말해주고 분모 맨 아래의 숫자는 분수의 총부분수를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분수 610은 610을 의미하는 60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분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유형의 분수가 있습니다. 고유 분수 2분수에는 분모보다 작은 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은 진분수입니다. 가분수 2분수에는 분모보다 큰 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3은 가분수입니다. 대분수 2분수는 정수와 분수를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1, 34은 대분수입니다. 복소수 2분수에는 분자 및 또는 분모의 분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 32은 복소수입니다. 등가분수. 때로는 값은 같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분수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등가분수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등가분수는 다른 분수와 동일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분수입니다. 동일한 분수를 찾으려면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4와 36은 동등한 분수입니다. 소수. 소수는 소수점으로 표기된 숫자입니다. 소수는 분모가 10 또는 100인 분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0.5는 과 같고 0.25는 과 같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변환하기.
분수를 소수로 변환하려면 분수의 분자를 분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수에 해당하는 십진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34을 소수로 변환하려면 3을 4로 나누면 0.75가 됩니다. 퍼센트는 100만점의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퍼센트는 소수점 0.5, 분수 12, 기호 5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수를 퍼센트로 변환하려면 소수를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0.5는 50%로 쓸 수 있고 0.25는 25%로 쓸 수 있습니다. 소수를 퍼센트로 변환하려면 소수를 오른쪽으로 두 자리 옮기고 퍼센트 기호를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0.75를 퍼센트로 변환하려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여 75%를 얻은 다음 퍼센트 기호를 추가하여 75%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수, 소수, 백분율은 수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쉽게 인식하고 변환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 이해 및 각도와 모양 계산. 기하학은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서 모양, 각도, 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기하학에서 성공하려면 점, 선, 각도, 다각형, 삼각형, 사각형 및 원과 같은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하학의 기초. 기하학은 점, 선, 각도의 속성과 관계를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원, 삼각형, 직사각형 등 모든 종류의 도형을 측정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하학은 또한 거리, 각도, 면적 및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 선, 각도의 정의. 점은 크기가 없는 공간의 위치입니다. 점 한 개로 표시되며 대문자로 표시됩니다. 선은 양방향으로 영원히 연장되는 점 집합이며 두 개의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각도는 두 선 사이의 공간이며 각도로 측정됩니다. 각도 측정은 내부의 숫자가 인쇄된 호로 표시됩니다. 각도의 종류. 각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각은 정확히 90도의 각도입니다. 예각은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도를 말합니다. 둔각은 9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도를 말합니다. 직선각은 직선의 크기인 정확히 180도의 각도를 말합니다. 다각형. 다각형은 최소한 3개의 모서리와 3개의 모서리가 있는 2차원 도형입니다. 직선으로 구성된 닫힌 모양으로 정의됩니다. 다각형의 예로는 삼각형, 직사각형, 육각형 등이 있습니다. 삼각형. 삼각형은 3면의 다각형입니다. 3개의 각이 있고 3각의 합은 모두 180도입니다. 삼각형은 변의 길이에 따라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부등변 삼각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변형. 사각형은 4개의 변이 있는 다각형입니다. 사각형의 예로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마름모 등이 있습니다. 이 도형에는 4개의 각이 있고 4각의 합은 360도입니다. 서클. 원은 변이나 각이 없는 2차원 도형입니다. 원을 이루는 점을 원주점이라고 합니다. 원은 중심점과 중심점에서 원주까지의 길이인 반지름으로 정의됩니다. 원의 원주를 계산하는 공식은 C 이하입니다. 여기서 90원의 반지름입니다. 기하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2차원 공간과 3차원 공간 모두에서 모양, 선, 각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하학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며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기하학의 기초를 익히고 그것을 사용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 이해. 논리는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하고 널리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가설을 식별, 분석 및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과학적 추론 방법입니다. 의는 수학적, 과학적 사고의 여러 측면에서 기본입니다. 문제 해결에서 논리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수학 방정식과 방정식을 더 넓은 관점에서 더 잘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란 무엇인가? 정보를 추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의는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개발하기 위해 규칙과 전제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논리는 수학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에 논리를 사용할 때는 규칙과 전제가 당면한 질문이나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의 목표를 식별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제나 규칙을 식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전제와 규칙이 특정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 해결에서 논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정, 전제, 사실 등 논리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전제는 참이라고 가정되는 진술입니다. 사실은 사실로 확인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술입니다. 문제 해결의 논리를 사용할 때 요점을 증명하거나 결론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의는 전제와 사실을 평가하여 그것이 당면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결론이나 요점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수행됩니다. 논리는 퍼즐과 수수께끼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퍼즐이나 수수께끼가 제시될 때 논리 규칙을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 퍼즐은 패턴을 인식하고 퍼즐의 다양한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크게 의존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논리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패턴 식별, 복잡한 문제를 관리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인식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은 수학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논리는 문제와 퍼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도구입니다. 논리의 구조를 이해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문제를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분해함으로써 수학 방정식과 방정식을 더 넓은 관점에서 더 잘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 논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귀중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 이 장에서 학생들은 대수 방정식, 가분성, 소수, 분수, 소수, 퍼센트, 각도, 도형 및 논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수학 언어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핵심 개념을 검토하고 연습함으로써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수학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학생들은 추가 연구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일반적인 수학 실수.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암기해야 할 과목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정식을 풀기 위해 단계를 반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왜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제한된 수의 방정식에 대해 작동할 수 있지만 수학 학습에 바람직한 장기적인 접근 방식은 아닙니다. 사실 수학은 단계를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 이상입니다. 주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패턴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정식을 풀고 질문에 답하려면 정보를 분석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명백하지 않은 실수는 수학이 숫자로만 풀 수 있는 주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확실히 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주제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수학에는 문제 해결, 논리, 수학적 증명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숫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주제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수학이 특별히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나 수학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습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개념이라도 올바른 접근 방식과 태도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수학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수학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학을 마스터하려면 끈기와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연습 및 헌신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수학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 연습, 헌신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방정식과 지름길을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수학은 단순한 숫자와 방정식의 집합 그 이상임을 깨닫고 학습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태도와 노력으로 누구나 수학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